현대미술계는 창의력의 각축장입니다. 전례 없는 새로운 것을 내놓기 위한 자극과 도파민, 어그로가 가득한 곳이죠. 현역 예술가들도 이 어그로를 예술적으로 설득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1998년 13명의 미대생들은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국가가 지원해준 후원금 2천만 원을 횡령하는 방식으로요. 1998년 여름 잉글랜드 북쪽에 위치한 리즈 대학교 예술학과 3학년 학생들 13명은 학기 말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나라에서 지원해준 장학금 1,000파운드, 하나 약 175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죠. 보통 학생들은 그 돈을 작품 재료를 사거나 액자를 맞추거나 전시회 도록을 제작하거나 오프닝 행사의 케이터링 비용으로 활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나라에서 준 돈으로 휴가를 떠났죠. 이 사실이 밝혀진 건 전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가장 바쁠 시기에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학생들은 지도교수에게 택배를 보냈어요. 택배에는 이들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며 찍은 사진과 휴가지의 기념품, 그리고 스페인 말라가행 항공권이 담겨 있었죠. 안에는 지도교수에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부디 저희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십시오. 전시회 개막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1동. 보낸 주소는 마찬가지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지도교수는 걱정했어요. 전시 진행 상황을 공유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들이 설마 국가가 지원해준 후원금을 휴가 가는데 쓴 걸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시회가 열리는 날 저녁, 전시장은 오프닝 행사가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케이터링이 있었지만 작품도 없고 작가인 학생들도 없었습니다. 전시를 보러 온 학생들의 부모님과 친구들, 지도교수는 당황했는데요. 30분 후 승무원이 나타나 작가님들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버스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공항 게이트에서 이들은 여름 휴가로 잔뜩 새까매진 13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들은 대변인까지 대동했습니다. 대변인은 전시 준비를 위한 후원금은 스페인에서의 휴가로 모두 써버렸고 휴가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밝혔죠. 처음에는 리즈 대학교 교지에서 이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동문들이 분노하면서 점차 큰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CNN과 가디언지, 타임지 등 각종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신문 1면에 보도했어요. 휴가를 예술이라 선언한 예술가로서의 게으름, 공공자금을 횡령한 부도덕함이 가장 큰 비난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딱히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대로 이들의 휴가 자체가 예술이라면 작품 제작을 위한 비용을 제곳에 쓴 것이 맞았죠. 하지만 그것이 국가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후원금이라는 점 때문에 영국 전역은 분노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모두 뱉어낼 것을 강하게 촉구했죠. 그렇게 파문이 점점 커져가던 중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리즈 13위는 B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사건 전체가 통째로 거짓말이며 연출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들은 아트 컬렉티브로서 하나의 팀을 이뤘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려 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주제를 풀기 위해 예술가와 예술을 후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가장 예민한 주제인 후원금을 건드리기로 한 거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모든 상황은 철저히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지도교수에게 보낸 엽서에 찍힌 스페인 소인 그리고 항공권은 그들이 직접 그리거나 포토샵으로 위조한 것이었고 언론을 통해 널리 퍼진 일광욕 사진은 스페인이 아닌 학교 근처 해변가에서 찍은 것이었죠. 검게 그을린 피부도 분장이었고 택배로 보낸 스페인 기념품은 중고품 가게에서 공수했습니다. 심지어 공항까지 매수했다고 해요. 스페인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다녀온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았지만 게이트를 통해 나올 수 있게 공항에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게이트에서 나온 후 비행기가 연착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사실 스페인은 다녀온 적도 없고 학생 기숙사에 숨어 있었다고 밝혔죠. 리즈 13위는 이 상황 자체가 예술이라며 본인들이 설계한 상황에 속아 넘어간 모두가 관객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대형 언론과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대중들까지 작품의 완성도에 기여한 관객이라고 말했죠. 이들의 사기극과 이어진 주장은 흥미로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술이 아니라거나 조악한 예술이라거나 예술은 없고 마케터만 있다
라는 등의 비난이 이어졌죠. 하지만 리즈 13위는 각종 언론에서 본인들의 예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1917년 마르셀 듀샹의 샘 이후 예술가가 명명하면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게 됐어요. 이 사상은 현대미술을 강력하게 견인하며 1961년에는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이것은 아이리스 클러트의 초상화다. 내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를 초상화라 주장하기도 했고, 피에로 만초니는 자기 똥을 캔에 담고 무게를 달아 그 무게에 해당하는 금값을 받고 작품으로 판매했죠. 변기, 똥, 텍스트는 그렇게 예술이 되었고, 오늘날엔 예술가의 행동들, 하다못해 걷고 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폭력적인 행동까지도 예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 리즈 13인의 이 속임수는 현대미술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줬습니다.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닌지를 고찰하게 만들었죠. 예술가가 선택하면 예술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예술가와 일반인 중간에 있는 미대생의 선택도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예술가가 내린 선택이 어쩌면 일반인이 내린 선택보다 예술적으로 더 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도대체 예술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졌습니다. 예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철학자 아서 단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술작품이란 무언가에 관한 것이며 관점과 스타일을 갖추고 있고 수사적 생략을 사용해 관객이 공백을 메우도록 이끌어들인다. 예술작품은 단순히 존재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과 마주한 사람이 그것에 반응해야만 한다는 걸 강조한 주장인데요. 실제로 오늘날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관객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품을 완성시키는 주체를 관객한테 넘기면서 예술의 효용을 더 확대시키는 거죠. 물론 예술의 쓸모는 가치 없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논리 안에서 예술의 가치는 그것을 찾는 이들 그리고 발견하는 이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리즈 13인의 이야기는 수많은 관객을 작품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란 무엇인가, 어디까지 예술일 수 있는가, 예술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현대미술이 풀어야만 할 숙제를 다시금 짚어줬죠. 아서단토의 주장으로 이들의 작품을 바라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현대미술을 잠시 멈춰 세워 사람들을 사유하게 만들었고, 이를 후원금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건드리면서 사기극으로 연출했고, 사건 이후 한 달간의 텀을 두어 관객이 공백을 메우도록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이 설계한 상황은 예술이 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죠. 리즈 13인은 이후 학교에서 최고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전시회를 열기 위한 기업 및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들의 예술적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리즈 13인의 사기극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현대미술 장르는 바로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은 작가가 설계한 상황을 일컫는데요. 퍼포먼스 아트, 행위예술과도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해프닝은 행위예술과 달리 철저히 계획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일부러 유도합니다. 때문에 즉흥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적인 사건들이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하죠. 리즈 13인의 사기극에서도 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현대미술계 악동이라 불리는 마우리치오 카텔란도 해프닝을 즐겨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배정받은 자신의 공간을 향수회사의 팝업 스토어로 임대하거나 본인 전시에 다른 작가 전시 작품과 기물을 모조리 훔쳐와 전시하는 등 난해하고 비윤리적인 해프닝을 선보이기도 했죠. 예술이라고 보기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작품들이기도 한데요. 그 논쟁이 작품의 가치를 완성시키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현대미술의 숙제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해프닝이라는 장르는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특히나 조각이나 페인팅 작품처럼 전통적인 예술 작품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난해함의 극한을 달리는 예술 장르들을 통칭하는 마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이지만 아직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해프닝이라는 장르에서 중요한 것은 관객 참여인데, 그 관객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려면 관객의 지적 수준이 예술가의 수준과 비슷해야 한다 때문에 작품의 확장성이 적다 하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해프닝 작품들은 예술이 되어서 사람들의 사유를 이끌어내고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모든 예술은 과거의 현대미술이었다 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면 언젠가 해프닝이 주류 예술의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대미술의 가장 진보적이고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르 해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